몸에 생기는 작은 종기, 생기다가 말겠지 하고 허투루 두었다가는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어쩌면 또 다른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는 종기에 대해서 김현정 피부과 전문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종기를 일컬어서 조선시대 왕들의 저승사자다라고 부르기까지 하는데요. 조선시대는 종기로 인해서 고생을 하거나 또 심지어 심각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문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 이르러서는 종기, 일상생활에서 쉽게 겪을 수 있는 일반 피부과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종기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주시고 왜 생기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종기는 대표적으로 피부의 감염으로 인한 염증성 질환이라고 보시게 됩니다. 주로 종기가 일어나는 거는 우리 피부에 땀샘이나 아니면 모낭에 균들이 들어가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네. 가장 흔하게 일으키는 것은 우리 피부에 상재해 있는 황색 포도상구균, 포도상 알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 균들이 모낭이나 땀샘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에는 선천성 면역 반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군대들이 가는 거죠. 대표적인 군대가 호중무라는 세포가 되는데 네. 얘랑 막 싸우면서 농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균이 있고 염증 반응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땀이 많이 나는 위치에서 반복적으로 생기는 이 세 가지가 합해서 이것에 세 가지가 모두 합쳐져서 균이 있고 그다음에 선천성 면역 반응이 과도하게 작용하고 그리고 환경적으로 땀이 많은 경우나 많이 스치는 그런 곳에 생길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비만하신 분, 흡연이 많으신 분, 환경이 좀 깨끗하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이 있는 그런 복합적인 피부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염증성 피부 질환 이런 종기 다양한 이유와 원인에 따라서 발생을 하는데요. 그럼 특별히 많이 생길 수 있는 종기가 또 따로 있는 건지 그리고 우리 몸 중에서 어떤 부위에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는지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기가 가장 많이 나는 거는 뭔가 잘 스치는데 마찰이 많은데 땀이 많은 곳에 잘 많이 생겨요. 특히 네. 여름 같은 경우에는 겨드랑이 밑이라든지 엉덩이 밑이라든지 다음에 가슴이라든지 등처럼 땀도 많고 털 구멍도 많고 땀샘도 많은 곳에 잘 많이 생기는 거죠. 종기는 보통 이렇게 한번 균에 감염이 되면 맨 처음에는 우리 여드름처럼 노랗게 고름이 잡히기 시작하다가 점점 이게 커지죠. 그러면 어때요? 아프죠. 네. 누르면 딱딱한 결절의 형태로 나오기도 하고 이게 소위 말하는 무르익게 되면 노랗게 농들이 안에 차기죠. 근데 이게 너무 오래되면 어떻게 될까요? 터지겠죠? 네, 자연적으로 턱 터져서 노란 농들이 온몸을 이렇게 새어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단계들을 가지고 되고요. 이게 너무 많이 여기도 생기고 1번 종기, 2번 종기, 3번 종기가 서로 짝을 이뤄서 터널을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종기는 단순하게 여드름이 났어요, 뾰루지가 났어요 보다는 좀 더 깊어서 넓게 퍼질 수 있는 그런 질환을 저희가 종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종기는 그냥 짜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알아서 자연 치유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네. 덧나거나 심한 경우에만 병원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네. 이게 또 재발 위험성도 있나요? 또 생활 습관이나 땀이 많은 분, 다음에 저희가 이제 많이 겹치는 분들은 재발할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요새 너무 종기에 자주 걸려요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적절한 치료. 첫 번째는 보통 조선시대에는 그분들이 오래 못 산 이유가 항생제가 없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약물 치료를 적정히 해서 이게 무르익어서 터지기 직전에 균들을 말리면 어떻게 흉터가 없이 잘 치료가 될 수 있죠. 네. 아니면 너무 시기를 놓쳐서 너무 많이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의 약간 구멍을 내서 농을 밖으로 빼주는 과정, 수술적 치료 또는 저희가 배농이라고 얘기하는데 배농하는 과정이 되면 균들이 밖에 나와서 훨씬 항생제에 반응하기 좋은 과정이 될 수 있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균이 생긴다 그러면 배농을 통해서 병원에서 배양 검사를 통해서 정말 어떠한 균인지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알아서 집에 있는 아무 항생제나 먹게 되면 내성만 커지게 되고 재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균인지 알아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아니면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빨리 항생제와 배농을 해서 재발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 생활 습관에서도 체중을 좀 줄인다거나 땀을 줄이는 것도 치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이게 왜 생긴 건지 그 균 자체를 검사하는 작업도 필요하군요. 네, 왜냐하면 그냥 저희가 예상을 해서
균을 치료하게 되면 1번 균이 아니라 2번 균에 대한 치료를 하기 때문에 네. 계속 재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종기가 자주 반복되고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면 이게 또 다른 질환에 대한 전조 증상으로 의심해봐야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항상 이런 의학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병 중에 하나가 당뇨병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 면역 체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네. 반복적으로 생기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면역이 결핍되어 있는 질환에서도 드물게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희가 좀 더 희귀 질환을 부르면서 종기가 반복적으로 생기는 사람한테 유념해서 봐야 될 좀 어려운 질환이 하나 있습니다. 인구의 1% 정도가 생기는 화농성 한선염이라고 보는데 네. 얘는 종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생겨서 단순하게 뭐 당뇨병이나 피부 면역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을 저하하는 그런 진단명이 붙는 질환도 있습니다. 방금 전에 교수님께서 화농성 한선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질환이 유명해지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최근 얼마 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네. 가수 이홍기 씨가 나와서 내가 화농성 한선염 때문에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단순한 종기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어떤 질환인가요? 종기는 아까 농이 생기고 터지고 이런 것이 반복적인 것이 뭐 몸의 어느 군데나 생길 수 있지만 화농성 한선염은 첫 번째 6개월 동안 2번 이상 재발한다는 반복성이 있어요. 6개월 동안 2번 이상이요? 네. 그리고 농이 단순하게 맨 처음에 만졌을 때 결절처럼 딱딱하기도 하고 다음에 종기처럼 발전을 하다가 얘네들이 서로 연결해서 누공을 만들기도 하고 네. 이게 터지면서 흉터가 많이 얼기설게 만들어져서 누가 봐도 너무 딱딱한 흉터가 뒤덮인 그런 임상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아무데나 생기는 게 아니라 땀샘이 많은 곳. 첫 번째, 겨드랑이. 여성분 같은 경우는 가슴 밑, 네. 사타구니, 엉덩이 밑 같은 특정 부위에 자주 나오는 종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생기는 질환을 저희가 특별하게 화농성, 농이 나온다는 뜻이고 한선염, 땀샘의 염증 반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혹시 남성과 여성 사이에 이렇게 화농성 한선염이 잘 발병하는 부위가 또 차이가 있을 수 있나요? 네, 이제 공통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겨드랑이. 네. 다음에 사타구니 쪽인데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가슴이 있다 보니까 이쪽에 가슴 밑에 들어보면 흉터가 많은 경우도 있고요. 남자분들은 주로 엉덩이 밑에 더 많이 생겨서 네. 남자는 겨드랑이, 엉덩이, 여성분 같은 분은 겨드랑이, 가슴, 회음부 여기에 반복적으로 많이 생기게 됩니다. 네, 이런 성별의 차이도 있는 것 같은데 종기를 가장한 희귀 질환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발생을 하는 건지 그리고 증상에 있어서는 일반 종기하고는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거는 단순하게 균이 들어가고 염증이 일어난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원인에 의해서 면역 반응이 너무 과도하게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소위 말하는 뭐 사이토카인들이 발성화가 돼서 염증이 반복적으로 생기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기는 잘 치료하면 흉터 없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근데 얘는 6개월 동안 2번 이상 계속 반복적으로 생기니까 농이 딱딱해지고 농이 생기고 그다음에 터지고 그게 엉겨 붙어서 서로 연결이 되는 마치 그물처럼 생기는 흉터가 생기게 되고요. 네. 이게 아물기도 전에 그다음에 또 염증이 생기니까 점점 두꺼워지고 딱딱해져서 정말 겨드랑이 들지 못할 정도까지 하는 임상적으로 누가 봐도 좀 명확한 그런 증상이고요. 범위가 좀 넓게 나타나겠네요. 넓게 나서 양쪽 겨드랑이가 대칭적으로 생기게 되고요. 또 하나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사회생활할 때 너무 힘든 거죠. 균에 감염이 되니까 냄새도 나게 되고 다음에 여기 염증이 있으니까 아무리 닦아내도 고름이 나오니까 누구한테 말도 못한 채 사회에 고립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저는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화농성 한선염에 걸릴 확률이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런 자료가 있던데 왜 여성에게서 이게 더 높게 나타나는 건가요? 세계적인 연구에 의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3배 정도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하고요. 3배나요? 다음에 또 여성들이 사춘기가 시작되고 폐경이 될 때까지 임신 기간이나 어떤 생리 전에 악화되는 요인들을 보면 여성이 호르몬 때문에 더 많이 생긴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신기하게도 우리나라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좀 동일하게 보고가 되고 있어서 네. 호르몬 때문은 아니지만 호르몬의
호르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질환이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화농성 한선염 투병기를 전한 이홍기 씨가 본인이 그래도 나이가 좀 들면서 발병률이 낮아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이게 실제로 나이를 먹으면서는 좀 줄어들 수 있는 건가요?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호르몬의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폐경기가 되면 많이 줄기도 하고, 그다음에 염증 반응의 대표적인 질환들이 나이가 들수록 염증 반응이 좀 덜해지기 때문에 좋아진다라고 느낄 수는 있습니다. 여성의 호르몬을 건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호르몬, 여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치료가 어떤 효과가 있는 걸로 보면 호르몬 영향과 나이의 영향이 있어서 복합적으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앞에서 종기부터 이제 계속 화농성 한선염까지 쭉 이어서 살펴봤지만 피부에 고름이 생기거나 아니면 피부 결절이 생기는 부위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다른 유사 질환하고도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피부 질환 중에 일반 종기도 있고 또 모낭염도 있고 그 이외에 뭐 여드름도 많이 생기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원인들이 좀 다르겠는데 여드름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질환이죠. 사춘기가 네. 되면서 호르몬 때문에 피지가 많이 분비되면서 이렇게 뾰루지처럼 나는 걸 보통 저희가 여드름이라고 하기 때문에 얘는 호르몬 영향을 좀 많이 받고요. 또 하나는 모낭염이라는 거는 모든 털구멍에 염증이 생기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어떤 균들 중에 뭐 포도상균이, 여드름균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드물게는 곰팡이균도 모낭마다 염증을 뾰루지를 만들 수 있어요. 가끔 그렇군요. 오시면 운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가슴에 모낭염이 생겨서 왔는데 그 원인이 곰팡이균에 의한 경우도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종기같이 저게 딱딱하게 생기는 경우가 있고, 이게 특정 부위에 반복적으로 하는 화농성 한선염처럼 그 종류가 완전히 다르게 되고요. 화농성 한선염은 단순하게 딱딱하게 결절이 있는 1단계의 질환이 있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그 결절들이 누공을 만들면서 흉터가 생기지만 그래도 정상 피부는 보이는 2단계의 헐리 단계가 보일 수 있고요. 마지막은 너무 이렇게 염증이 반복적이 되니까 정상 피부가 하나도 안 보이는 헐리 3단계처럼 중증도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뭐 여드름이나 뭐 종기하고는 확연히 다른 반복적인 염증성 질환입니다. 네, 화농성 한선염은 이렇게 질환 단계에 따라서 더 중증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다른 피부과 질환하고는 구분이 되는군요. 네. 네. 자,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게 이 화농성 한선염을 앓고 있는 환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통증도 통증이지만 냄새 때문에 굉장히 사회생활 하는데도 힘들고 스스로도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겪어보진 않아서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교수님은 또 환자들 진료를 하면서 많이 보셨을 거잖아요. 어느 정도인가요? 우선은 이게 눌렀을 때 우리가 모기만 물려서 딱딱해도 아프죠. 네. 근데 그게 특정 부위에 너무 딱딱하게 되니까 염증 때문에 닿기만 해도 아픈 단계가 되는 거고요. 그 농의 원인이 되는 포도상균이 증식하게 되면 그 특유의 이제 냄새가 있어요. 네. 그 냄새가 있으니까 나도 느끼고 외부 사람이 느낄까 봐 많이 힘들어가지고 2단계로 넘어가면 그렇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는 주로 저희가 항생제를 되게 열심히 써요. 균이 더 증식하지 못하게. 네. 그런데 2단계쯤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복적으로 농양이 터졌다가 아무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수술적인 치료가 들어가는 거죠. 병원에 오셔서 저희가 칼로 소위 말하는 째고 농을 배출을 하고 드레싱을 하고 있는 게 반복적으로 가는 그런 단계가 되고, 그때는 반드시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야 되는데 이때는 피부과 전문의나 이런 질환의 전문을 보는 사람이 아니면 이런 농 때문에 종기 때문에 오셨어요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서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를 하게 되고요. 3단계쯤 되면 너무 염증이 심해서 이거는 칼을 대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근데 너무너무 다행한 게 요새는 그 3단계를 치료할 수 있는 생물학적 제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역 반응을 과도하게 일으키는 TNF-알파라든지 인터루킨 17이라는 그 사이토카인을 막아버리는 약들이 나왔어요. 그런 생물학적 제재를 적절하게 쓰게 되면 우리가 그 염증을 완전히 막기 때문에 재발 없이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신세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증상의 단계별로 맞춤형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들리는데 이게 종기와 유사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희귀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런 희귀 질환을 치료할 때는 또 의료비에 대한 부담도 클 것 같습니다. 흔히 생각할
생각할 때 피부과 진료? 그러면은 건강보험 적용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떤가요? 의료비 좀 지원이 되나요? 저희는 이제 대학병원 피부과는 미용 치료보다는 이러한 되게 난치성 질환들을 보게 됩니다. 뭐 아토피 피부염, 건선처럼 화농성 한선염도 산정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의가 중증도를 평가해 줘야 되는데요. 1년에 2번 이상 재발해야 되고 앞서 말씀드린 특정 부위에 헐리 단계가 2단계 이상이어야 되고요. 다음에 단순하게 딱딱한 거, 농양, 다음에 그 녹누라고 연결되어 있는 통로, 터널 같은 거, 그다음에 흉터에 대해 각각 점수를 1점, 2점, 3점, 4점을 다 합해서 특정 점수 이상이 11점 이상이 되면 중증도가 있다라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선생님하고 잘 상의를 해보고, 근데 여기 또 전제 조건이 1단계, 2단계처럼 오랜 기간을 치료했는데도 반응이 없다까지 플러스를 하게 되면 나라에서 이 비싼 약 중에 10%만 저희가 내고 나머지는 나라에서 지원받는 산정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희귀질환 중에 하나가 화농성 한선염입니다. 네, 이렇게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서 충분히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니까 고통받지 마시고 정확한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건강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바로 잡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염증성 피부 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볼 텐데요. 앞쪽에 있는 판넬을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면 OX로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종기, 손 씻고 짜면 괜찮다. 정답은 X입니다. 안 되는군요. 네, 아무리 손을 깨끗이 씻어도 저희가 병원만큼 깨끗하지 않고요. 손으로 짜게 되면 음압이 걸려서 밖에 있는 멀쩡한 균들도 안으로 더 들어가서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종기는 집에서 짜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에 와서 깨끗하게 소독한 상태에서 저희가 치료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 집에서 지금도 짜면서 보고 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절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자,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화농성 한선염 전염될 수 있다. 정답은 X입니다. 전염성은 없나요? 네, 균이 있기는 하지만 균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과도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특정 사람의 소인이 있을 때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화농성 한선염 환자 옆에 있다고 제가 그 병을 옮는 것이 아니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사우나는 화농을 악화시킬 수 있다. 네, 정답은 O입니다. 그렇군요. 물을 익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사우나라는 환경이 깨끗하지 못한데 그 더러운 곳에 가서 혹시라도 그때 틈을 통해서 균이 들어오면 더 심해지고요. 모든 염증은 따뜻하면 염증 반응이 좀 더 과도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있을 땐 절대 사우나 가지 마시고 집에서 깨끗하게 소독하고 가볍게 샤워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전염성 때문이 아니라 질환의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우나를 피하시는 게 좋겠다. 맞습니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되겠네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화농성 한선염 수술하면 완치된다. 안타깝게도 완치되지 않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맞춤형 치료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 수술을 아무리 해도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단계별로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지 한두 번 수술한다고 낫는다고 하면 이건 절대 화농성 한선염으로 부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종기와 화농성 한선염 자연 치유가 가능하다. 네, 항상 의사들한테 이런 질문을 자연이라는 단어에 되게 싫어하는데 정답은 X입니다. X군요. 네, 조선시대의 자연치유를 기대하다가 많은 분들이 고통받은 것처럼 이런 자연치유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항생제와 염증 반응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화농성 한선염 유전 가능성이 있다. 네, 안타깝게도 유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화농성 한선염 환자의 38% 정도가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내가 반복적으로 화농성 한선염이 생기고 혹시 우리 가족 중에도 이런 증상이 있는 분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해야 되는 정도로 가족력이 중요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전체 환자의 한 3분의 1 정도, 셋 중에 한 명은 가족력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염증성 피부 질환 극복을 위한 솔루션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교수님, 화농성 한선염을 비롯해서 종기 같은 이런 피부과 질환이 발생했을 때 집에서 좀 간단하게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항상 모든 의사들이 정답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금연. 금연이요? 네, 염증 반응을 악화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흡연이 있기 때문에 금연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체중 조절을 특히 화농성 한선님한테 많이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체중을 15% 정도 감량만 하더라도 염증에 발병하는 빈도도 줄게 되고 염증의 정도가 줄기 때문에 특히 겨드랑이나 이런 곳에 접히게 되면 더 염증이 나빠지기 때문에 체중을 조절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뭐 사우나, 습한 운동 같은 피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쪽에 땀이 차게 되면 염증이 악화되기 때문에 꽉 조이는 옷, 요새 여성분들 많이 입는 것 중에 하나 있죠. 레깅스. 다음에 네. 타이즈 너무 조이는 것도 환자들의 그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좀 널널한 옷들을 좀 입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다음에 온찜질이나 목욕보다는 샤워 정도도 중요하고요. 목욕을 하시더라도 미지근한 물에 가볍게 씻어내는 정도로 목욕을 하신다면 피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피부 관리는 손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손 씻기만 잘 해도 피부를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우리 일상생활에서 건강하고 예쁜 피부, 또 피부 질환 없이 잘 관리할 수 있는 꿀팁을 마지막으로 전수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모 연예인, 너무 예쁜 연예인이 TV에서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저는 절대 얼굴에 손을 대지 않아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저는 손을 대셔도 되는데요. 대신 손 씻기를 생활화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저희가 질병관리청에 보면 손을 씻는 30초간의 손 씻는 방법들이 있게 되는데 깨끗이 씻고 난 다음에 우리 뭘 만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더러운 것을 만졌을 때 아니면 우리가 뭐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그 위에 깨끗하게 손을 씻게 되고 다음에 또는 화장실 사용했을 때. 근데 또 하나 또 제가 맨날 강조하는 거 있어요. 휴대폰 만지시고. 아, 휴대폰이 화장실만큼 더럽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쵸. 모든 행위 이후에 깨끗이 손을 씻게 되고 화장실 가서도 그냥 물로만 해교실 게 아니라 충분히 비누 거품을 내서 30초 이상 구석구석 손톱, 다음에 엄지, 새끼까지 모두 치료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 씻기는 피부 건강에 가장 중요한 팁일 수 있습니다. 네, 뭐 호흡기 질환이나 아니면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도 손 씻기 잘 실천해라라고 이야기를 들어왔는데 피부 질환 예방을 위해서도 손 씻기는 필수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피부가 더욱 예민해지는 환절기입니다. 손 씻기를 비롯한 청결한 생활 습관으로 다가오는 가을과 겨울 건강도 잘 지켜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정 피부과 전문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맘때면 찾아오는 호흡기 질환이죠. 감기, 독감, 코로나19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을 건강365 코너 댓글란에 달아주시면 전문의와 함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